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2025년 12월 1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 초유 생중계 업무보고입니다. 19부, 5처, 18청, 그리고 228개의 공공기관이 대통령의 현미경 아래 놓인 이 현장은 그야말로 국정의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들이 권위와 명예만 누리고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눈뜨고 못 봐주겠다며 각 부처 수장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잔뜩 긴장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설적인 사이다 화법에 열광하거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화법이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쏟아진 수많은 지시 사항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전선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전선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화제가 된 4가지 결정적 장면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향하는 곳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언론과 방송심의의 전선 마이너스 종편인가 편파 유튜브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전선은 바로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줄여서 방미통위 업무보고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종편 채널들을 향해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소감을 넘어 방미통위의 존립 근거를 건드리는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의는 윤석열 정부 시절 편파심의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방통위와 방심위를 개편해 2025년 9월 새롭게 출범한 기구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립성입니다. 민간기구인 방미심의가 내용을 심의하고 행정기구인 방미통위가 방송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대통령이 직접 특정 채널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관여를 요구한 것은 방송통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방미통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개별 방송사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길들이기라고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두 기관의 업무, 성격과 독립적 지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방미심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곳이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은 정치, 심의의 부활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첫 번째 전선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 국토개발의 전선 마이너스 새만금, 34년 희망 고문이 끝은 두 번째 전선은 지역경제와 국가 예산 배분의 상징인 새만금입니다. 1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34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은 사실상 도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첫 삽을 뜬 이후 대통령이 무려 8번 바뀌는 동안 기본 계획도 8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매립 면적은 고작 40% 수준입니다. 대통령은 재정을 더 투입하기 어렵다는 말을 정치적 비난이 두려워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확정 지으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새만금은 선거철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전락했던 측면이 큽니다. 농지 개발에서 복합산업단지로 다시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국가 산단으로 옷을 갈아입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매립 중단이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까지 나오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땅부터 넓히자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2026년에는 새만금이 진정한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의 시작이 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사법 정의의 전선 마이너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인가? 세 번째 장면은 국민적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는 촉법 소년 문제입니다.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언급했습니다. 촉법 소년임을 믿고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행태를 보며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하는 제도죠. 하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마약 범죄까지 10대로 확산되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에는 아주 깊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아동 인권 변호사들은 엄벌주의가 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는 데이터가 없다고 맞섭니다. 오히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재범률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소년 범죄의 배후에는 빈곤, 방임, 돌봄의 부재라는 사회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범죄 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실패라는 목소리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인 연령 하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길인 사회적 돌봄 강화에 나설 것인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복지의 전선 마이너스 탈모 건보 적용, 포퓰리즘인가 권리인가? 마지막 전선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탈모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는 이제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데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외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에 온라인은 즉시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탈모로 인한 우울증과 취업 스트레스는 실질적인 질병이라며 환영했고, 반대 측은 한정된 건보 재정을 암이나 희귀 질환 치료제보다 탈모약에 우선 쓰는 것이 맞느냐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탈모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이 문제를 자원 배분의 정치학으로 해석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 연대의 원칙으로 작동하는데, 탈모라는 대중적인 증상을 급여화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치명적, 질병 중심에서 삶의 질 퀄러티 오브 라이프 중심으로 옮기자는 도발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가벼운 배탈에도 건보가 적용되듯 다수의 국민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죠. 2026년 내내 이어질 이 논쟁은 항암제 신약부터 임신 중지 서비스, 비만 치료제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어디에 가장 먼저 써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마무리. 자, 3주간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남긴 4가지 핵심 전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은 신속하고 명확하며 때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한 사이다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수계 없는 파격적인 실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 이 4가지 전선 위에서 치열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언론의 자유, 지역의 균형 발전,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이재명 정부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 이제 우리 국민이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죠. 그때는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